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님,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님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도 쓰신 책이 있어요. 마음에 박힌 못 하나, 그리고 도대체 사랑. 네. 근데 그 이분 저희 그 소개해드릴 이분이 쓰신 저서를 보면은 약간 트로트 노래 제목 같기도 합니다. 마음에 박힌 못 하나, 도대체 사랑. 네. 자, 심리적으로 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자녀 중2병 이야기 말씀해주실 곽금주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곽금주입니다. 마이크 지금 나와요? 네. 저 의사 선생님 아닌데요. 네. 아마도 그래도 마음을 고치는 뭐 치료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책도 안 가지고 왔고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거가 없는데 일단은 강의 많이 듣느라고 좀 지치셨죠? 네. 그래서 강의 시간을 줄이는 걸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조금 꺼주세요. 네, 그 중2병 자녀와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거 저 주최 측에서 요구하신 겁니다. 주제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중2병. 네, 전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2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거는 카네기 연구소에서 나온 그러한 그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 하는 거죠. 네, 15% 차지하는 거가 있고 85% 차지하는 거가 있답니다. 15%가 뭘까요? 85%가 뭘까요? 네? 능력? 지식? 네, 15%가 지식이나 노력이고요. 네, 85%가 관계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거가 우리 지금 현 사회에서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직업, 혼자만 잘해서 잘 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교수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저 화가? 네, 그림만 그리면 되겠지만 그 좋은 직업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 미래의 직업 관련해서 발표한 것도 보면요, 사회 이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그러한 관계가 필요한 직종이 더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잘하려면 중요한 거가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소통을 잘하는 거, 한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소통이죠. 계속 신문에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나라 걱정까지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까 하는 거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통이라는 것 자체, 우리 자녀하고 소통을 떠나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직장에서도 야, 나 이거 진짜 소통 안 된다 이런 생각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소통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는 거 짚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중2, 결국 청소년 자녀하고의 소통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소통이 어려운 거는요, 서로 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내가 보는 거하고 상대가 보는 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는 거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물고기를 만났나요? 그래도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상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80도 돌려볼게요. 큰일 났습니다. 네, 잡혀 먹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죠. 상대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폭발했나 봐요. 지금 뭐 집도 날아가고 사람 날아가고 난리 났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볼게요. 기분 좋습니다. 미끄럼도 타고요. 네, 배도 흔들흔들 신나 있습니다. 개구리인가요? 약간만 틀어볼게요. 네, 말이 됩니다.
멋진 여자가 서 있죠? 180도 상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자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관점의 차이죠. 네, 꽃, 뭐 과일, 호박인가요? 네, 당근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 관점 차이죠. 자, 이제부터 석장은요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게 지금 좀 더 어두우면은 확 드러나는데요. 지금 조금 안 어두워서요. 이거 끄게 되면 전체가 다 꺼진대요, 조명이.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사람 얼굴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몇 개요? 네 개요? 엄청 많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사람 몇 개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처음에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도 한 몇 개 정도 찾고 나면은요 이렇게 많이 숨어 있어요. 여기는요. 네, 아내, 여자, 남자 있네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살짝 다르게 한번 볼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처여사입니다. 이거 거꾸로 보니까 이상한지요? 어떤 분은요, 아인슈타인이구만 그래요. 아인슈타인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요. 네, 왼쪽 오른쪽 좀 다르죠? 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돌려볼게요. 네, 그대로 돌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거꾸로 된 사람, 우리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볼 수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내가 경험이 없으면 변별이 잘 안 돼요. 이제까지 바로 된 사람 얼굴, 네, 보고 살아왔습니다. 확 변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거, 이거는 내가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른지 변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경험 많이 하자. 네,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고 느끼게 하고, 네, 하게 되면은 확 변별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교과서에 거의 뭐 옛날에 다 실렸던 사진인데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거는요 진짜 표시 잘 안 납니다. 진짜 잘 모르겠죠? 그대로 돌려볼게요. 그대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 경험과 상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할 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나무님, 네. 네, 맞아요. 이거요 재밌어요. 네, 여자분들은요 제가 이거 뭡니까? 그러면 나뭇잎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자분들 가만히 있다가요 여자요, 여자가 누워 있구만. 네, 나뭇잎은 볼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줘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보여주잖아요. 잘 못 찾습니다. 뭐가 보이지? 나뭇잎이요. 또 뭐가 보이지? 단풍잎이요. 고학년 애들 찾습니다. 찾으면은요, 네, 처음에는 나뭇잎이요. 그러다 또 뭐가 보여? 그러면 얼굴이 볼그레해져서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고개 들면은 여자밖에 안 보이거든요. 결국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 보고 싶은 거, 네, 딱 결정하고 나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결국은 소통 왜 어려운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욕구, 내 감정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보기도 어렵고 소통하기도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동영상 살짝 돌아갈 건데요. 이게
저기 밝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길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길을 막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큰 널빤지를 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도 계속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챈다 하는 건데요. 보세요. 네, 이제 길을 막 물어봤어요. 열심히 설명해 줘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뭐 설명하면 이게 원래 소리가 지금 안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보세요. 널빤지를 가지고 오면서 싹 바꿔치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 100사람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건데요. 결국 반은 알아보고 반은 못 알아본다 하는 겁니다. 거의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옷을 좀 비슷하게 입히긴 했지만요. 키도 다르고요. 옆에 바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내 생각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바뀌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 내 생각에 너무 내가 빠져 있는 경우들, 그래서 소통이 어려운 거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위주 아닌가 늘 생각하고 내 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를 점검해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보인다, 난 이렇게 보인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들 간에 힘들어진다 하는 거가 보는 거, 사람을 보는 거, 내 인생을 보는 거, 내 주변을 보는 거, 내 아이를 보는 거, 내가 내 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 한번 짚어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통이 왜 어려운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보는 거하고 일치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제가 이제 주로 설명드리는 거가 다 이게 심리학 연구 실험을 가지고 한 겁니다. 2012년도 논문인데요. 논문 저희가 실험하는 거는 예컨대 100명을 200명을 뭐 어떤 경우는 50명만 하더라도 이거를 1000명, 10,000명 했을 때 한두 케이스 빼고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논문만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요. 결과 나와야 돼요. 결과가 안 나오면은요. 뭐 잘못된 논문이다 항의할 수 있는 거 정도가 되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실험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컴퓨터 화면에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나와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문장을 읽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게 합니다. 그럴 때 뇌를 찍어요. 뇌 MRI 여러분들 찍어보셨나요? 처럼 fMRI, 펑셔널, 기능, 뇌 이렇게 찍으면요, 여러분들 뭐 저 TV 다큐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뇌에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가 막 보이는 그걸 찍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는 나는 스노우보드를 즐긴다. 네, 저 스노우보드 좋아해요. 지난번 겨울에 어디 가서 탔는데요. 뭐 인대 늘어지고요. 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뇌 어디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걸 찍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할 거가 없죠.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읽고 이야기를 해요. 오바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 문장을 읽고 네, 오바마 강아지 좋아해요. 3마리 키우는데 2마리 누구누구 데리고 지난번 여름 휴가 때 데리고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뇌를 보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나에 대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한 거가 번갈아 나오게 되면서 뇌 부위를 촬영합니다. 결과는 어떠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부위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위가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떤 부위냐? 엄청나게 만족감. 예를 들어서 나 막 배고픈데 먹을 게 있어요. 먹는 거. 칭찬받아요. 인센티브. 이야. 인센티브 받아요. 이렇게 돼서 엄청 기분 좋고 만족할 때 활성화되는 뇌가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하는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할 때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자기 혼자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뇌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혼자가 아니고요.
아는 지인들을 앞에 몇 명 불러놓고 아까 그런 문장을 읽게 해요.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얘기할 때하고 아는 사람 지인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그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얘기할 때는 요만큼밖에 활성화가 안 되고요. 여러 사람 불러놓고 활성화하면요 이만큼이나 활성화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 얘기를 막 떠드는 경우들 많아요. 그거 내가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 전혀 기분 좋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야 오늘 모임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와야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많이 떠들었어요. 어쩐지 이 모임 재미없어요. 다음에 안 와야지. 보면요, 꼭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 얘기 시컷 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그 모임 재미없어요. 다음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그렇고요. 또 남자분들 직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팀장만 되더라도 팀원들 불러놓고 혼자 떠들어요. 상대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SNS 하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뭐 이런 거 하시죠? 그거 재밌죠, 은근히. 가만히 보세요. 전부 자기 얘기예요. 자기, 나 오늘 등산 갔어. 사진 쫙 쓰고요. 머리 쫙 길게 하고 다 올려놓습니다. 기분 좋아요. 거기에 야 영화배우 같다, 뭐 20대 같다 막 쓰면은요. 거기다 댓글 막 달리고 좋아요 멋져요 막 달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야 나 오늘 이런데 이런 강의 들었다. 너희 안 들었지? 나 들었는데. 다 자기 얘기. 나 이런 책에 이런 좋은 글 있더라. 올려요. 너희 못 읽었지? 난 읽었거든. 나 오늘 이런 거 먹거든. 음식 사진 올립니다. 처음에 쑥스러워요. 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좋아요 멋져요 막 달리면 기분 좋고요. 아무도 반응 없어요. 이거 내려버릴까? 고민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고요. SNS가 이런 인간의 심리 욕구를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유행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자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별론데도 내 거에 달아달라고 좋아요 멋져요 하나씩 달아놓잖아요. 그치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남의 막 켜놓으면요 어떤 때 짜증나서 잘라버릴 때도 있어요. 끊어버릴 때도 있어요. 맨날 이렇게 뭐 음식 먹으러 돌아다녀? 짜증나요. 어떤 때 남의 얘기 짜증나요. 내 얘기는 바로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할 때 결국 내 중심적으로 내 얘기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편가르기를 우리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꼭 편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고 집단이 조직이 만들면 편을 갈라요. 우리 정부도 맨날 야당 나눠서 그렇게 싸우고요. 그 안에서도 또 편 갈랐어. 누구 편 다 갈려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은근히 아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에요. 은근히 아빠하고는 주로 아빠가 왕따가 되긴 하지만요. 편이 은근히 갈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편, 네 편을 나눠야지 돼요. 내 편은 협동해가지고 옛날에 진화심리학 원시사회 때 우리가 동물 쫓아다닐 때요. 혼자 큰 거 잡아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배신 때리려 놓으면 안 돼요. 그야말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끼리 내 편이 만들어져야지 큰 거를 하나 잡아서 가족이 먹었겠죠.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쁜 편 가르는 거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갈라요. 근데 그렇게 갈려져 있는데요. 반박이 들어와요. 당신 얘기한 거 잘못됐어. 틀렸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성 잘 안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절대 반성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나랑 다른 이야기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막 여기가 움직여요. 어떤 뇌냐? 고통의 뇌, 처벌의 뇌가 막 움직여요. 벌 받을 때, 괴로울 때 뇌가 막 움직이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쉽게 하느냐? 안 돼요. 상대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를
너 잘못했잖아. 이런 점에서 잘못된 거잖아. 얘기하면은 나 그래 잘못했어. 그렇게 되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요.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러면 너는 당신이 지적한 말은 그러면서 꼬투리를 우리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꼬투리가 잡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상대가 나한테 오류를 찾고 나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막 기분 좋은 내가 또 활성화돼요. 그래서 상대는 그러면 야 내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야? 내 말이 지금 잘못 지적한 거야? 그러면 당신은 지적한 거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싸울 때는요 서로가 반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됩니다. 요거 부부싸움 할 때 많이 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이 사람 서로 막 논박하면요 이 사람 우리 그냥 대중들이 볼 때는 이 사람 하는 말도 맞아요. 저 사람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상대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는 있거든요. 찾아보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다 만든 것 같아요. 결국 화합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되고 상대의 잘못만 지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이 중2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 청소년 자녀 소통은 왜 어려운가 하는 거를 3가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좀 뛰어넘을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건 일찍 끝내는 거였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그 청소년 우리 중2 자녀들만 문제일까요? 부모는 발달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잠시 뒤 엄마가 딸에게 말을 건네보는데요. 너는 시험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 상황이 진짜 그만하고 야구 해보게. 나 알고보다 못한 거 뭐 있어. 학교가 차이가 내가 한 문제라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엄마한테 보내게 그게? 그러세요. 딸과 엄마와의 대화를 보기엔 심상치가 않은데요. 내가 무슨 날로 이렇게 사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해. 실수도 맞았잖아. 내가 다시 일단 돌아보고 싶다 했어.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딸. 애기는 문에다가 소리를 대시합니다. 이 장면 간간히 집에서도 일어나는 장면이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아이도 너무 말을 심하게 하고요. 여기에 또 엄마도 화가 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논쟁이 되면서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증오하게 되는 헤이터가 됩니다. 서로가 헤이트하게 되는, 미워하게 되고요.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 죽인다 살린다 난리가 나고요. 애들은 또 부모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러면서 근데 이거가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어느 세대에도 다 청소년 자녀하고 부모는 힘들었어요. 어느 세대에도 세대 간 차이, 격차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 우리 저렇게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서 나는 저런 부모 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부모 되면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 힘든 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세대에도 있었던 이 갈등을 제 강의 하나로 다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저 노벨상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왜 어려울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요 이런 시기를 거쳐서 살고 늙어 죽습니다. 발달인데요. 제가 심리학 안에서도 발달 심리학입니다.
인간이 제 전공이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 시기마다 어떤 거가 정상적인 발달이고 어떤 거가 비정상적인 발달이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거가 제 전공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다 맞물려 있어요. 저더러 아동 심리학자라 그러면 제가 꼭 발달 심리학자라고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문제 아이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 자녀 왜 얘네들이 중2병에 걸리는 거 중2라는 걸 가지고 이러는가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상식처럼 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잖아요. 이거 다 상식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빈슨이라는 발달심리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처럼 요즘 얘기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기가 봄, 그 다음에 성인기를 3단계로 나눠서요. 초기, 중기, 후기를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요. 감기도 걸리고 환절기라 그러죠.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기가 바뀔 때 전환기라 그래서요. 새로운 기에 들어가느라고 힘든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춘기. 이게 아동 청소년기로 가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2병에 해당되는 이전 같으면 사춘기에 해당된 거였죠. 이 시기에 아이들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 거를 볼게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남이 나 어떻게 볼까 의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무조건 내 편, 네 편 나눌 때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 네 편 이론에서는요. 내 편은 좋은 사람이고 다른 편, 네 편, 다른 편은 나쁜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기 어릴 때는 아동기 때는 부모 따라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흉내내고 엄마 하이힐 신고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하게 되고요. 아빠 흉내내느라고 아빠 넥타이 그거 매라 그러고 질질 밟으면서 유치원에 아빠 넥타이 메고 간다 그러고 이러던 아이가 갑자기 부모는 무조건 나쁜 편 돼버렸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 시기가 되면서 힘들어가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우리가 아주 옛날에 좋은 사람, 아닌 사람 갈라야지 우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원시사회 때 다른 나를 해칠 동물 빨리 알고는 우리 도망가야 됐거든요. 피해야 됐거든요. 그 본성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아이들도 정상적인 발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요. 부모 다른 편으로 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 조절 안 됩니다. 호르몬 변화, 충동 조절 이게 다 사춘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 가장 고민하는 거가 내가 정상인가? 나 정상이야? 나 키가 너무 작잖아. 나 너무 말랐잖아. 너무 뚱뚱하잖아. 별로 안 뚱뚱한데 뚱뚱하다고 난리가 나요. 그냥 코가 낮다고 난리가 납니다. 눈이 짝짝이라고 다 난리가 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정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부는 왜 해야 되지? 다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가? 부모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어디 가고 계세요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요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넘어갈 때에 알게 모르게 사춘기 봄 반대에 가을추를 썼는데 요즘에는 40대는 사축이고 50대는 오축이고 이런 말을 쓰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심리학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년기 때 내 인생의 어디냐? 내 인생의 미드예요.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쭉 오면은요 위기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라이프 내 중년기쯤에 오면 그때 크라이시스 위기감을 가져요. 어떤 거가 오느냐? 이제까지는 막 앞만 봤어요. 특히 우리 젊을 때는 나 어떻게 해서 나 빨리 대학 졸업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 되고 직장 가지고 막 앞만 보고 살았는데요.
이 중간 정도 오게 되면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야, 옛날에. 그래서 이런 대문 사진이라 그러죠. 카스라든지 뭐 트위터 이런 데다가요, 옛날 대학교 때 사진 탁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네, 가만히 보세요. 막 고등학교 사진까지 찾아서 올려놓을 뻔 있어요. 이제 과거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동창 찾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첫사랑. 네. 야,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네. 한 번만 좀 물어볼 거 있다. 그러면서 괜히 야, 누구 아니? 어떻게 됐냐? 하고 괜히 뒤적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제까지 별로 생각 안 났는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궁금해하고 과거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생각해요. 야,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인생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 생각합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애들 언제쯤 되면 대학 가고 다 졸업하고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령화 사회라는데. 네. 남자분들, 야, 나 은퇴? 저거 누구 보니까 막 은퇴하고 있어요. 네, 막 구조조정. 야, 이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등 방황을 해요. 그래서 이 중년기 위기 때, 네, 많은 그 학자들이, 이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대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 다음에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두 오는데, 문제는 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지금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어느 연령대 올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차가, 어떤 개인차가 있냐, 정도가 심한 분이 있고 정도가 약한 분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분, 제가 아는 분은요, 직장 그만둬요. 나 더 늙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공무원, 공직, 이렇게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있었던 분인데요, 어느 정도 잘 나갔어요. 근데 그만두고 안경점을 차렸어요. 왜? 자기 이제까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너무 많이 맞췄는데 제대로 맞춰주는 안경점 없더라. 더 늙기 전에 내가 제대로 하는 안경점 하겠다. 이렇게. 아니면 살짝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살짝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 어쩐지 요새는 네, 지루하다, 따분하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다가요, 인생이 뭘까 고민합니다. 네, 삶의 의미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공상해요. 내가 만약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내가 만약 혼자 살고 그때 그 일을 계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정서적 감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만 일도 짜증내기 시작하고요. 네, 괜히 화내기도 시작하고요. 약간 울적해지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나 별로 안 그러는데 이런 분도 있고요. 야, 나 좀 시작할래나 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약간의 이게 정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마다 달라요. 심하게 하는 아이들, 약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사춘기 때 아이들도 네, 한 번은 나 뭐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우리의 지금 중2병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중년기가 되면서 네, 화도 잘 내고요, 짜증도 잘 내고요, 막 이러한, 그러니까 나의 충동이 이 요구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들 없죠? 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적 욕구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체념을 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개인차도 있고 남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네, 괜히 안 하던, 나가서 술 안 마시던 분이 술 마시기 시작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런 위기를 지금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네,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네, 논쟁이, 그냥 아이 좀 별거 아닌데 또 기분 나빠서
막 화내요. 우리가 죽인다 살린다 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하고 너무 싸우는데 하여튼 아들 방문을 몇 개나 부서뜨렸어요. 애가 말 안 해. 그러고 딱 들어가면 문 안 열어.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나중에는 자기 혼자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문을 부술 때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애가 문 딱 잠그면 막 베란다로 뛰어가서요. 네, 유리창 창문 닫기 전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해서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거기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넘어가다가 다리를 삐걱혔대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건데 내가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이게 내 감정은 아닌가 하는 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이해를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건데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실험이 좀 복잡한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는요 물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다 안 보여요. 딱 요것만 밖에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은 보면은요 다른 물건들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보이는 거는 딱 5가지 물건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옮기라는 거를 네가 알아서 옮겨라. 그러면 5가지에 이 사람 보이는 것만 옮겨야 돼요. 상대를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느냐, 상대 입장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냐. 상대는 5개밖에 못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옮기세요. 그런데 그 아까 박스 안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가 있고 이런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초록색이라서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카치 테이프는 안 보여요. 서로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를 얼마나 인식을 하느냐 하고 봤을 때 상대방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 그러냐. 아까 2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2 사람이 부부이거나 친구거나 이러면요 더 고려를 안 해요. 친한 사람일수록 상대 입장을 더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가족끼리 싸울 때 진짜 적나라하게 싸웁니다. 친구만 하더라도 그렇게 못 싸워요. 직장 동료하고 그렇게 싸워요? 절대 못 싸워요. 그렇게 막 험한 얘기하면서 못 싸워요. 가족들은 그렇게 싸워요. 정말 왜 그러느냐? 그만큼 서로가 그래 가족이니까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가족이니까 가깝다고 해서 내 식으로 막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족,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어려워요. 결국 상처를 입혀요. 부모 우리 아이들 이야기해놓고요. 걔가 그래 내가 사랑해서 그럴 거야, 이해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걔는 너무 어려요. 우리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바라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상처 준 거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의 말을 지금까지 가져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져가요. 돌이켜 생각하면 부모가 정말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상대 입장을 이렇게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외국 연구긴 한데요. 뭐가 걱정거리니? 이게 걱정이야? 하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부모는 그게 무슨 걱정이야? 자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조건 어떤 경우는 칭찬해줘라 막 이래서 무조건 넌 할 수 있대요. 애는 나 못하는데 엄마 왜 저래? 할 수 있어. 여러분 다큐 하나 보고 나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막 칭찬은 고래도 움직이는데 우리 애도 움직여야지. 그래가지고 합니다. 우리 엄마 현실감 떨어져. 말 안 통해.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소통들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위주로 보고 있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 인간 본성이 자꾸 내 위주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아이 입장으로 돌려보는 거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가 달라집니다. 중2병 관련해서는요, 엄청 많이 써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랬잖아요. 얘네들 막 왜 이렇게 막 질주를 하냐, 브레이크를 안 걸고 충동적으로 하냐 하는 건데요. 이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유아기에도 뇌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춘기에도 뇌 전두엽 속의 신경세포들이 다시 한번 과잉 생성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의 감정 및 행동상 변화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은 성장하는데 왜 사고 판단엔 오히려 오류가 생기는 것일까? 사춘기가 되면 전두엽은 또 한 번의 과잉 성장을 하게 된다.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돈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수많은 신경세포들과 가지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사춘기 아이는 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전두엽 뇌 신경세포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춘기 아이들의 감정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는 뇌부인데요. 사춘기 시기의 전두엽은 지나치게 많은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로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자극이 뇌에 들어와도 전두엽으로 곧바로 전달되는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 자극이 처리되는 또 다른 경로도 있다. 이 간접적인 비를 사용하면 자극은 전두엽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이어진다.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사춘기 때엔 직접적인 경로보다 간접적인 경로가 오히려 빨라 아이들의 감정적인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요 어릴 때 태어나서 확 뇌가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 가지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빨리빨리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충동으로 막 일어나는 거가 억제를 못하고 이게 정상 발달인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한 다음에 이 청소년기가 좀 지나가면서 가지치기가 돼요. 막 여러 가지 정신없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뇌 발달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이해하자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뭐냐면 너무 의식을 해요. 뭐 이거 부모가 너 이거 이상해 그래도요 괜찮아요. 입고 나가요. 친구가 이상해 한마디만 하면요 그렇게 비싼 옷 사놓고도 절대 안 돌아봅니다.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게 정상 발달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왜 이렇게 애들이 일어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의 시선 굉장히 민감해요. 이거 가지고 아마 부모님들이 야 그거 괜찮은데 나는 싫어. 나 여기 뭐 조금 나온 게 싫어. 얼굴 뭐 뾰록지가 나와서 싫어.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것도 뇌 발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이 전두엽 피질이 발달하는 거가 15세가 되면서 가장 요즘에 대해서 가장 커지게 되면서 이때는 남이 어떻게 시선을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해주기 시작해야 되지 너가 이상하다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재밌는 거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급급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 감정 잃는 거는 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 표정이요. 분노를 조금 22%만 섞은 얼굴이고요. 점점 해서 분노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는 얼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조금 차이를 두면서 분노가 있는 표정이 어떤 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이들보다도 아동기보다도 더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 보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감정 잃는 거는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아까 거기에서 이만큼 있고요. 아이들은 워낙에 그렇지만 아이들보다도 더 낮은 정도로 남의 감정 잃는 거, 남의 이런 거는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감정 파악에 대한 사춘기적 특징을 간단한 심리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우리 6번부터 13번까지는 답이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대상은 중학생과 대학생 30명.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승희의 감정이 어떨지 고르면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도 함께 적는다. 1번 기쁨을 느낀 사람. 자, 2번 슬픔을 느낀 사람. 3번 두려움. 아이들은 대부분 한 가지 대답만을 선택했다. 동시에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뭐 다른 사람, 다르게 표기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리고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도 확실했는데 이것은 성인과 분명히 다른 반응이다. 자, 왜 슬픔을 느꼈어요? 하기 싫은데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요. 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냐면요, 그냥 그 승희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기분이 어떨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네, 무조건 슬플 거다, 무조건 기쁠 거다. 성인들은요,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정보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떨 거다 하는데 이건 다 자기식으로, 자기 감정으로 슬퍼요. 엄마가 억지로 시키는데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싫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 하는 거죠. 결국은 남의 감정을 파악하는 거가 성인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다 감정을 읽고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남이 어떻게 볼까에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감정,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하는 건 다 자기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가 요 사춘기다 하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네, 나아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할까, 소통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제가 4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식사 시간 늘리는 거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요새 요리 프로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아빠하고 식사하는 거 얼마나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아니요, 85%가 네. 그래서 가족과 식사를 하는 거에 이제 연구를 해본 건데요. 일주일 동안 밥 먹는 횟수하고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관련한 연구입니다. 그랬더니요, 네, 이 경우가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밥을 먹는데 한 번을 먹는다, 2번을 먹는다, 3번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점수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밥을 먹는 숫자가 많을수록 정신적인 문제에서 내재적인 게 있고 외재적인 게 있습니다. 내재적인 거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문제도 네, 이렇게 확 감소했습니다. 여러 번 식사를 같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이런 문제도 줄어들었고요. 외재적인 문제는 네, 정신적인 문제 중에서 바깥으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성, 그 다음에 네, 품행장애라고 해서 남 도벽 있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런 모든 거에 속하는 거죠. 친사회적이지 않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훨씬 더 네, 감소되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주는 횟수가 많을수록요. 네, 그 다음에 행복감, 안정감, 웰빙 증가됐고요. 남 도와주는 거, 삶의 기쁘고 즐거운 만족감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딴 거 없이 그냥 식사 횟수만 봤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거가 우리가 네, 하기 위해서 식사 횟수를 늘리는 거 어떨까 하는 얘기가 되고요. 아빠도 바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밥 먹는 운동, 일주일에 2번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네, 그러한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고요. 2번째 이제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부모로부터 많이 듣는가 하는 걸 알아봤더니 네, 공부 열심히 해라, 돈 아껴라, 친구들과 지내라, 컴퓨터 그만해라, TV 그만해라 이런 용어가 주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네, 그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부메랑 효과인데요. 상대방을 너무 여러분들 그냥 물건 사러 갔는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너무 사기 싫을 때 있죠. 그게 나올 때 있습니다. 그게 부메랑 효과인데요. 상대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하기 싫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꼭 또 궁금해요. 네,
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외국 연구지만 담배 피지 마, 직접적으로 하지 마 한 경우 하고요. 야, 담배 피면 이렇게 된대, 몸에 해롭대 하고 간접적으로 돌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고 싶으냐 하는 걸 물어봤을 때 의외로요, 하지 마 그랬을 때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을 썼을 때 더 하고 싶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하지 마 하게 되면요, 나 못한대. 우리 인간은 늘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걸 요구해요. 내가 스스로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그러면 내 자유가 억압돼요. 자유가 억압돼 버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들어요. 나 못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뭔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보고 싶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마 하고 그냥 내가 아직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하지 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더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 더 하고 싶어요. 이전에요, 미국에서 마약, 청소년 마약 갖고 난리 부릴 때요, 청소년 마약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더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나 보고 싶어요. 하지 마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뭔가 해보고 싶은 시도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지 마,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거기 없이 하지 마 하게 되면은 도리어 하고 싶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또 용어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가,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잖아요. 지나친 칭찬 오히려 역효과 있습니다. 칭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과한 칭찬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이 연구에서는 이 고어 그림을 그대로 그리라 그래요. 그렸어요. 야, 진짜 잘 그렸다. 정말 대단하다. 과도하게 칭찬했어요. 그래, 잘 그렸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그림을 그리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개 늘어놓고요, 이 중에서 어떤 거 그릴래 했는데 그 중에서 쉬운 것도 있고요, 어려운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 중에서 어떤 거를 따라 그릴래? 라고 물어봤더니 과하게 칭찬받은 경우는요, 쉬운 그림을 선택해요. 또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아까 그 그림만 해도 어려운 거였는데 칭찬받았으니까 이번엔 진짜 칭찬받아야 되니까요, 쉬운 그림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전의식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는 거가 필요하죠. 계속 쉬운 것만 찾아 하면은 이 아이 인생은 그래서 보상하는 거 있죠. 어릴 때 우리가 야, 너 이거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 그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면 성적 좀 올라요. 그러나 얘는 계속 뭐를 하게 되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상을 받아야지, 자꾸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면서 그렇게 금세 결과 안 나와요. 갈수록 더 안 나와요. 우리 성인 돼 보세요. 엄청 노력해야지 하나 얻어지는데, 그러니까 쉽게 보상을 받는 거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그시 해야 될 때 못하고 금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보상도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것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거, 결국은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긴데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쉬운 것만 찾아져 버리는 아이로 우리가 어릴 때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줘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칭찬을 할 때 능력에 야, 너 머리 좋아, 열심히 했구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봤어요. 80%를 맞췄는데, 그러니까 80% 정도 맞았어요. 야, 이번에는 50% 정도 맞았어요.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이런 다음에 능력에 칭찬받은 경우하고 노력에 칭찬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지 않은 집단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보면은요, 파란 거가 노력에 칭찬한 겁니다. 실패, 지금 80% 처음에 맞췄다고요. 8개, 10개 문제 줬는데 8개 맞췄어요. 두 번째 5개 맞췄어요. 5개 맞춘 후에 어떻게 하느냐? 노력을 칭찬했어요.
80개 8개 맞춘 다음에 그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거에 5개 맞췄어요. 그리고 나면은 노력한 집단은 더 문제를 더 열심히 해결해서 이후에 더 많이 잘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요. 야, 너 머리 좋아. 88개 맞히고 나서요.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경우는요. 5개 맞히고 그 다음 문제를 시도할 때 확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결국은 능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머리 좋아서 맞췄다. 공부 1등 해왔어요. 야, 넌 역시가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시험 못 봤어요. 난 역시 머리가 나빠. 능력이 안 돼. 나 능력 안 돼. 수학 안 할래. 내 잘하는 국어만 할래. 능력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능력을 칭찬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네가 잘했다. 근데 아이들이 가면서 맨날 잘할 수 있나요? 못하면은요. 그래 나 머리 나빠. 능력이 안 돼. 머리 나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죠. 해봤자잖아요. 머리 나쁜데.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포기해버려요. 수학 포기해버립니다. 하지 않아요. 나 그냥 내 잘하는 국어 할래. 사실은 내가 못하는 걸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 네가 우리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잘해오면 역시 넌 머리가 좋아. 역시 넌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네가 어젯밤에 많이 이걸 준비해서 오늘 성적이 좋았구나 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노력에 해주는 거. 그래야지 실패하면 그래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래. 그전에는 밤을 많이 새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대충 했어. 그러면 그날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칭찬은 절대 능력 지능에다가 하는 거 이거 독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요. 이거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3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좀 그냥 풀어주세요. 노는 것도요. 놀게 해주세요. 결국은요. 뭐 앉아서 어디에요? 저기 공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빠요. 그래서 그냥 놀 때는요. 막 놀게 해주는 거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계속 노는 거 하고 공부에 앉는 습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고민들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요. 우리나라 지금 행복지수 이렇게 비교해보면 6년째 꼴등이에요.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기분이 안 좋은데 공부가 될까요? 저는 너무 재밌는 거가 애들을요 계속 스트레스 주면서 창의적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그래요. 창의교육. 쥐 가지고 실험을 해요. 우리 인간을 데리고 실험하면 스트레스 막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를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쥐가 처음에 물에 탁 넣으면은 막 허우적거려요. 생쥐요. 실험할 때 막 허우적거려요. 근데 거기 돌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가까스로 요 돌 밟고 요 돌 밟고 이렇게 올라와요. 요거 몇 번만 연습하면요. 물에 넣자 말자 도도독 튀어서 나와요. 알아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넣는데 거기다가 살짝 전류가 치지직 흘러요. 감전 안 될 정도로 흐릅니다. 그러면 막 허우적거려요. 막 찌직찌직거리니까 막 해서 이제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꺼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넣는데 이제 전류 없어졌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딱 들어가면 이제 전류 올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계속 허우적거리고 아까 학습한 것도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바위 이렇게 돌 올라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스트레스. 나 여기 지금 전류 흐를지 몰라. 라는 스트레스는 배운 것도 잊어버려요. 이거 많이 그래서 이 뇌를 하면은 기억하는 부분들이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요. 했던 것도 배웠던 것도 스트레스 주면은 못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계속 주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니까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스트레스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남학생들은 이 컴퓨터 게임 갖고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결국은 조절해야지 돼요. 자기가 조절해서 1시간 딱 하고 나면 딱 놀았으니까 나 공부할게.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막 이걸 가지고 막 엄청 이거 1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아이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돼요. 하지 못하게 한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안 하게 했더니 도리어 딴 행동 하더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냥 친구 괴롭히고 하거나 뭐 어디든지 돌아다녀야지 되고
친구들하고 몰려댕기고 딴짓하고 더 문제 일으킬 수도 있더라.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면 되고요. 컴퓨터 게임 너무 하면 이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야외 활동을 애들이 못 놀아요. 지금은요.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요, 감각 추구라 그래서요, 자기 감각에 막 짜릿하고 막 이런 거를 추구해요.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개인차가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추구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뭐랄까 암벽 타기도 하고요, 뭐 행글라이더도 타고요.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 때요, 애들도 비행하고요, 성인들도요, 불륜하는 사람들도 그 짜릿한 거가 좋은 거예요. 막 들킬까 말까 하는 거가. 이게 감각 추구 성향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비행하고 저 본드 해보고 이거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 추구 성향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안에서 가장 커지는 거가 요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커져요. 그래서 뭐 옷도 짧게 입어보고 뭐 화장도 해보고 뭐 염색도 하고 여학생 같으면 그러고요. 남자애들끼리 막 몰려댕기고 담배 피고 막 이러는 시기가 다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뭐 큰일 난 것처럼 부모가 근데 이 감각 추구 잘하는 경우에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 도전적으로 막 아이디어 내고 갈 수도 있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우리 애가 그런 끼가 있다. 그러면 그 끼로 정말 좋은 직업 가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유심히 보는데 어느 정도 이 감각 추구 성향은 청소년기에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이거는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랬는데 만족지연이라는 거가 뭐냐면요,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실험, 참는 거 있죠. 억제하는 거, 조절하는 거. 의외로 이 연령대에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요, 성인이 돼가서 컴하면서는요 도리어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감각 추구 막 날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약간 재밌고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성인이 되면서는 더욱더 지연시키고 억제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죠? 총질량 불변의 법칙. 말썽 부리려면 언젠가 말썽 부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좀 나부대는 거, 이제 우리는 입시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지만 그 시기를 그렇게 하고 나면 성인이 되면서 도리어 더 자기가 자기 조절하기도 하고요,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가 보호해주는 이 시기에 조금 움직이고 나부대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에서만 막고 가주는 건 어떤가 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아는 케이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모범생으로 있다가요, 대학교 때 죽어도 학교 안 다닌다 그래요. 우리 뭐 대학만 가면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학 서울대까지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완전히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휴학 1년 하잖아요. 계속 안 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요. 아예. 학사 경고 3번 받으면 탈락입니다. 그거 계속 받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등록금도 해줘도 나 이렇게 공부 안 해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재입학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여러분들이 너무 뭐 그게 아니고 많이 벗어나지 않을 정도에서 약간 재밌어하고 뭐 이것저것 건드리고, 컴퓨터 게임도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뭐 하는데 관심 가지고 이거조차도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예 우울하고 다운되고 이러는 경우보다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싸울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 성인이 되면서 도리어 훗날에 충동 조절하고 억제하는 거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소통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감성 소통입니다. 소통은요, 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왕따 당했다 어쨌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자녀하고 소통해라 대화를 해라 막 이러면요, 아이 오자말자 너 학교 잘 갔다 왔니? 공부 시간에 뭐 했니? 밥은 제대로 먹었니? 니네 반에 왕따 있니?
너는 왕따 한다고. 이거 대화 아닙니다. 취조예요, 취조. 네, 애들 딱 얘기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사실 팩트에 대한 거예요. 이거 아마 어디 직장에서 네, 보고받을 때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뭐 이 식이지 아이들하고는요 이게 대화 아니에요. 애들 대답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정만 통하면 돼요. 감정 통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감성 소통 네, 필요합니다. 감정이 일단 통하면요 저절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소통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거 길로비치 실험인데 같은 경험을 하라 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그대로 저도 실험해봤습니다. 10만 원치 물건 사줬어요. 10만 원치 학생들 데리고 우리 대학생들 10만 원치 MT 데려갔습니다. 물건 10만 원짜리. 와, 그래서 선물 받으면 엄청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 핸드폰 받아요. 몇십만 원짜리. 와, 너무 좋아요. 신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옆에 LG 폰 보니까 더 선명해요. 화면이. 저쪽에 딴 애 거 보니까 아이폰 사진이 더 잘 찍혀요. 별로예요. 좀 더 지나면 신제품 나와요. 완전 별로예요. 물건은 항상 비교가 돼요.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준 이러한 거가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주고 행복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측정한 다음에요. 4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치 MT 데려갔어요. MT 데려가서 10만 원치 뭐 여러 명 가서 막 놀고 네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족감, 행복감, 네. 4개월 후에 똑같이 만족감, 행복감 물어봐요. 그러면 MT 갔다 왔잖아요. 훨씬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막 뭔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같이 할 때는요. 이게 오래 가요. 왜? 어디 같이 갔어요. 어디 같이 가서 야 멋진 곳에 가서 우리 뭐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네, 뭐 연인이 가서 바닷가에 가서 야 내가 말이야 여자친구 데리고 요번에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밤바다에서 쫙 누워가지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서로 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멋지고 좋았다. 옆에 친구 나도 해봤거든. 너무 좋지. 그러나 그 친구가 얼만큼 좋은지 내가 그 사람 머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경험은 나 혼자만의 네,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경험을 같이 하는 거가 물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요새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냥 1등 했다고 상품 주는 게 아니고 이벤트, 뭐 어디 여행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처럼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때 아이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뭐 가서 자전거 타자.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놀아줘요. 약간 정적인 것도 괜찮아요. 요리해 여자아이들. 그러면 야 어질른다 어쩌다가 아니고 엄마가 같이 요리 막 하고 식탁 차리고 막 이런 거를 같이 실컷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장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놀았어요. 그날 밤에 가만히 있어도 아이 혼자 얘기 다 해요. 엄마 있지. 내가 실은 누구 좋아하거든. 우리 반에 왕따 있거든. 얘하고 이렇게 됐는데 줄줄줄 나와요. 그거를 취조를 하고 있으면요 애들은 문을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험, 같은 이벤트, 같은 활동을 실컷 해주고 땀 흠뻑 젖고 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는 거를 찾는 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개인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인 거 그냥 저녁 같이 먹고 뭐 이러한 활동보다는 익사이팅한 거 뭔가 네 운동 같이 하고 아니면 뭐 익사이팅한 경험 여행을 막 모르는 데를 찾아서 간다든지요. 네 여행 가서 싸우면은 네 별로입니다. 안 가는 게 좋지만 가면 꼭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익사이팅한 어떤 체험 프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막 새로운 데를 찾아가고 길을 찾고 막 이러면서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지더라 하는 거죠. 심장 박동. 네.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은 소통 저절로 됩니다. 소통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가 말로 하는 거가 아니고 감정으로 한다. 이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로가 헤이트, 미워하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부모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는 왜 그렇게 반발할까? 근데 이렇게 네, 신나게 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놀게 하고 조금만 풀어주어도 헤이터가 아니고요. 네, 움직여 볼게요. 네, 결국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수 있고, 네,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또 부모 또한 자녀를 네,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로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